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지금 베트남으로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호치민에 들어오시고자 하는 많은 회사들 중에서 이 오피스에 대한 정보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호치민의 다양한 오피스의 형태, 그 다음에 어떤 오피스 지역이 가장 뜨고 있는 지역, 또 분야에 따라서 어떤 지역으로 진출하시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호치민이 이제 베트남 물가 대비해서 오피스가 저렴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사실은 오피스가 비싼 40개국 중에 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 A급, 프리미엄급의 오피스 시내 1군에 있는 오피스의 경우에는 거의 최고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일례로 시내 중심에 있는 이제 도이치 빌딩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미터당 거의 60불, 70불 호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호치민의 이제 오피스의 종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오피스 타입이죠. 그래서 뭐 전체 그 공간을 다 임대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사이즈가 100스퀘어라든지 이런 정해진 스퀘어의 안에 내부적으로 공사를 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또는 일부가 공사가 되어져 있는 경우에 파티션을 놓고 이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오피스 형태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들은 요즘에 뜨고 있는 이제 공유 오피스의 형태인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위워크라든지 뭐 드림엑스 이런 오피스의 형태들, 호치민에서도 지금 오피스 사실 공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이런 공유 오피스들도 많이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타입은 요즘에 그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은 이제 오피스와 주거의 공간을 겸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또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에 진출을 하고자 뭐 시장 조사 차원에서 또는 초기에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사업소가 설립되기 전에 기본적인 이런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진출을 하시는 경우 그럴 때는 보통 이런 공유 오피스 또는 이제 오피스텔을 활용을 하셔서 사업을 시작을 하시고 법인을 설립을 하시는 진행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치민 시내에서 이제 오피스들이 좀 밀집이 되어져 있는 지역은 시내 1군 지역인데요. 시내 1군 지역 중에서 또 가장 은행권들이 모여있는 중심 지역의 경우 예를 들어 CJ 빌딩이라든지 엠플라자, 그다음에 새로 생긴 도이치 빌딩 같은 이제 이런 오피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프리미엄 오피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피스 이제 임대 가격이 스퀘어미터당 최저 뭐 40불에서 60불대까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스퀘어짜리 오피스를 임대를 한다. 이런 렌트비가 한 5, 6천 불 호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가하고 이제 비싸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 은행권들은 사실 이런 중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비쌈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대기업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가의 오피스를 임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또 다양한 위치적 접근 때문에도 시내 1군에 이제 고가의 오피스를 임대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지금 한국에서 들어오시고자 하는 회사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생각을 하시거나 뭔가 신규 사업이나 베트남 해외 진출 투자를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A급 오피스들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그 외에 스타일의 오피스를 좀 찾으실 것 같습니다. A급 오피스 외에도 이런 오피스들이 조금 모여 있고 또 업종에 따라서 어떤 지역으로 선택하시면 좋을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호치민에서 회사가 들어가기 가장 좋은 오피스 지역, 또 한국 회사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오피스 지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군 중심 지역 외에도 3군 지역과 또 4군, 빈탄군, 2군 이쪽 지역 위주로 많이 진출을 하고 계십니다. 빈탄의 경우에는 1군과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대표적인 여러 가지 우리나라 회사들도 역시 삼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진출이 되어져 있고요. 또 그 외에도 4군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오피스 건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신규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컨디션이 깨끗하고 이런 형태들의 오피스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2군 지역의 경우에는 2군이 아무래도 이제 주거 학군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피스와 거주를 다 편의성에 의해서 들어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지금 2군 지역을 선호를 하시고 또 2군 지역은 삼성 단지가 있는 9군 지역과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 오피스로도 많이 지역을 보시는 또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업종별로 추천드릴 수 있는 지역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나 이제 작은 사이즈의 소형 오피스를 찾으시는 분들은 그런데 또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CJ 빌딩
빌딩이라든지 그 인근의 공유 오피스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CL 빌딩도 제일 작은 사이즈가 스퀘어미터당 30스퀘어 이하도 있기 때문에 한 책상 4개 정도 들어가는 이런 소형 오피스, 시내 중심이 꼭 위치적으로 필요하시다라는 분들은 공유 오피스 위주로 계약을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유 오피스의 경우에는 단기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개월이나 6개월 시장 조사나 이런 것들 위해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시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공유 오피스를 더더욱 추천을 드릴게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제조업이나 수출과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진출을 할 때에는 오피스로 빈탄 쪽이나 도로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수출입 관련이거나 이제 제조 공장하고 거래상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들이 메인 도로와 연결이 잘 되는 그 지역들을 좀 선호를 하시고 계시고, 크게는 빈탄 지역 또는 이제 4군 지역, 또 넓게 본다면 2군 지역도 일부 지금 선호를 하시고 오피스 진출을 또 고려하시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으로 이렇게 제조나 하청업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접근성도 또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물건을 좀 적재해 놓을 수 있는 창고와 같은 공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빈탄 지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 영업이 가능한 그 사업자가 등록이 가능한 조금 큰 사이즈의 빌라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런 형식의 샵하우스 1, 2, 3, 4층 정도로 되어져 있는 이러한 건물들을 임대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네, 물류와 관련된 이제 회사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항까지 접근성이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공항 근처의 덤빈 지역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릴게요. 네, 오피스 계약하실 때 주의할 점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전통적인 오피스의 경우에는 보통 임대기간이 2년이 기본입니다. 2년 후부터 감가상한으로 플러스 가격이 계속 인상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진출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겠고, 사업자의 계획이 지금 아직 전체적인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되기 전이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장기 계약을 하셨을 경우에 중간에 사업이 변동이 되어서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디파짓은 보통 3개월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디파짓을 손해를 보실 수 있는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 계획을 잡으실 때부터 어느 정도 계획으로 사업 진출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좀 구체적인 부분을 고민을 좀 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또는 소형 사이즈로 오피스를 얻고 향후에 전체적으로 법인이 이동을 한다든지 회사가 다 진출을 해야 돼서 법인이 커진다 또는 넓은 사업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공유 오피스 쪽으로 단기 계약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반 사무실의 경우에는 2년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이제 단기 기간 계약을 가능한 곳들은 보통은 이런 공유 오피스라든지 일부 오피스의 경우 1년의 계약도 가능한 곳들은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이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런 일반 아파트와 비슷하게 주거와 사업자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럴 때는 1년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오피스텔로 계약을 하셔서 그걸 오피스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그 오피스텔로 오피스를 이용을 하시고 계약을 하실 때에는 또 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피스텔은 외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현지인 명의로 되어져 있는 오피스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은 호치민에서 오피스 임대 시세와 또 이제 지역, 어느 지역으로 업종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호치민에서 오피스를 임대하실 때 오늘 설명드린 내용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서 좋은 조건의 사업장을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제 호치민에 처음 진출을 할 때 어느 곳에 위치해서 사업을 시작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약 관계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